공간적 의미라고 나와져 있는데, 과거에는 카페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 과거 이제 살롱에서 카페가 출발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공간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장소라는 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서의 카페의 역할은, 가운데 보시면 18세기 그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이 살롱이나 카페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기득권 계층에 있었던 남성들하고 같이 커피와 음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헤게모니에 진입할 수 있었던 상징적 공간으로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역사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커피학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카페의 역할이 여성의 어떤 그 사회 진출의 경로가 되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카페가 시대가 변하면서 장소적 의미로 변해가게 됩니다. 특정 목적에 한정된 카페가 늘어났는데, 1960년대 지식인 계층의 주인에서 장사 속이 밝은 여주인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때 이 여주인이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살롱이나 카페의 주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체의 비하가 아니라 한국적의 일반성, 특수성 사항이라는 거지, 이게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적 가치지향의 담론 형성의 공간이었던 그 카페들이 점차 사라지고, 오직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상업적 목적의 장소로서 확대되기 시작했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카페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 파놉티콘 형식의 카페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예전에 그냥 자유롭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토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선 옆에서 카운터에 있는 거기 가게의 주인이나 아니면 종업원들, 매니저들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다방 같은 경우에 한 잔 시켜놓고 있어서 한 2시간 넘어가면은 마음속에 약간 불안해집니다. 옆에서 이렇게 주인이 째려보죠. 왜 안 나가지? 이제 좀 나가지.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잔을 더 시켜 먹던가 아니면은 나가던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좀 지역적인, 장소적인 그 역할로서의 카페가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간적 카페로다가 획일하게 됐는데, 이게 국내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에서의 카페에 대한 부분이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적 카페의 회계 측면에서는 스타벅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파놉티콘의 시스템이 점차 좀 사라지고, 1층에서 매니저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2층에 굉장히 넓은 매장이나 아니면 그 만드는 매니저나 주인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시선이 멀리 떨어지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카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공간에 대한 그 소비자의 자율적 장소로서 변형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페들 보면 사실은 뭐 카페 안에서 미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뭐 공부도 하고 단체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요즘에 나오는 카페들이, 이제 앞서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하이브리드형 카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하이브리드형은 공간과 장소의 결합을 의미하는 카페인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옷가게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커피 머신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옷가게에서 옷을 팔면서 같이 커피도 파는, 처음에는 신기하다,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크게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카페라는 게 자유스럽고 그런 것들이 큰 측면이 있었는데, 뭔가 무의식 속에 그 옆에서 또 하나의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좀 부담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로컬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러 오신 분이 커피를 파니까 이게 옷가게 전문점 맞아? 하고서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시러 오신 분이 옷을 파는 것을 보고 이게 커피의 전문성이 있을까 이런 데서 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들이 좀 현실적인 측면이 커서 크게 이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커피업에 종사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3D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 꿈을 갖고선 우아한 것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3D 업종 중에 이제 그 디피컬트 부분을 보면은 전문성이 필요하죠.
요즘에 너무나 커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 커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시작했을 때 머신 하나만 중간에 고장나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AS를 요청하면 바로 오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와야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 때 오는 게 바로 오는 거고, 그 다음날이나 심지어는 뭐 일주일 뒤에 오는 데도 있고, 그럼 뭐 올스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다음에 빈에 대한 정보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 전에 커피 루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루악이라고 하면은 커피 루악을 사려고 할 때 이게 로부스타 종이지 아라비카 종이지, 아니면 만약에 볶아진 거를 사면은 블렌드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채 그대로 사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낭패가 볼 수 있고, 그 맛을 아는 소비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 덴저러스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로스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열의 기구입니다. 로스팅 기계 같은 경우에는 220도가 넘기 때문에 손이 살짝만 스쳐도 손에 진물이 바로 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도 굉장히 고압의 뜨거운 보일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튀는 경우가 숱하고요. 그리고 또 로스팅 할 때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 부분을 잡아주는 제형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가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더러운 부분에서는 뭐 커피 자체에서도 뭐 찌꺼기 또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메뉴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음식 폐기물들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더러움 얘기하니까 또 그 손님 응대하는 게 참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번으로는 개인 로컬 카페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미 도심 속에서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다국적 기업들에서 좋은 입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좋은 입지의 상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커피에 대한 전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큰 성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카페에서는 최고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래야지만 좋은 커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좋은 로컬 카페 만들기 중요한 문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컬 카페가 굉장히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히 얘기할 건데 다크 로스팅 시대에서 미디엄 로스팅을 만든 것이 로컬 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커피 전문점 다국적 기업에서 예전에 과거에 매장에 가시다 보면 그 앞에서 완벽한 뭐뭐뭐의 로스팅 뭐 비법 해가지고서 쫙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타났죠. 그리고 맨 끝에 완성된 비법의 다크 로스팅을 왔었죠. 이거를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아무 여과 없이, 로스팅은 이렇게 기름이 잘잘 흐르고 검게 로스팅된 게 좋은 커피지, 완벽한 로스팅이지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로컬 카페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라이트나 미디엄에 대한 로스팅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맛을 본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을 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대형화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에서 미디엄 로스팅을 다시 선택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리한 시설 투자 부분이 금물이라고 써 있는데, 로스터리 카페에서 이제 많이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페들하고 다르게 로스팅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서식품하고 조인해서 로스팅 공장 없이 뭐 진출을 해서 굉장히 또 큰 이익을 보는 게 있고요. 장소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커피라는 것이 결국 쾌라는 즐거움이라는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느끼는 그 즐거움의 부분이 어떤 맛에만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